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의 박사과정 임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Multimodal Task Representation, Memory Bank vs Catastrophic Forgetting in Anomaly Dete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5년 2월에 아카이브에 프리프린트로 공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 Continual Learning 그리고 Anomaly Detection에서의 Continual Learning을 다루는 논문으로 기존 연구 진행되었던 UCAD라는 이름의 어, 논문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방법론 혹은 논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인트로덕션에서 배경과 그리고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소개드릴 방법론은 MTRMB라는 이름의 방법론으로 Multimodal Task Representation Memory Bank라는 이름의 약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이틀, 풀 타이틀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모리 뱅크를 활용을 하는데 이 메모리 뱅크 안에 멀티모달 태스크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넣자 라는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연속 이상 탐지에서 발생하는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과 그리고 불완전한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 랭귀지 다중 모달을 활용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KPM 키 그리고 RSCL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약어입니다. 그래서 KPM 키 같은 경우에는 키, 프롬프트, 멀티모달 놀리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RSCL 같은 경우에는 Refine Structure Bas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다중 모달과 그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해당 클래스의 논리지를 잘 추출을 하자. 그리고 이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스트럭처 기반의 컨스트러스티브 러닝을 수행하자라는 방향으로서 해당 방법론이 제안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이 피규어가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피규어인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 밑에와 같고요.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고 쿼리와 그리고 키,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뭐 비교를 통해 가지고 뭐 어노멀리 딕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여기는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멀티모더 논리지를 어떻게 추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어노멀리 딕션이라고 하면 대체로 언스퍼바이즈 어노멀리 딕션 혹은 비지도 이상 탐지를 다루게 됩니다. 왜 언스퍼바이즈냐? 대체로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라벨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소수의 데이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블루테스크와 다르게 이 데이터가 어떤 라벨인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unsupervised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라벨 데이터 없이 사전 데이터 없이 단순하게 수집되어 있는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 그럼 무엇을 모델링을 하냐? 정상이라는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냐는 이제 좀 방법론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마다 이제 노멀을 대표하는 피처가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마다 다른 각각의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엇이냐면 어, 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제품이 발생될 때는 이 제품들이 각각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는 혹은 인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클래스 아이덴티티 혹은 태스크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클래스가 증가되는 경우 추가적인 모델 학습과 운영에서 컴퓨팅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한두 개, 대여섯 개, 열 개 이 정도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정말 많은 클래스의 수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거를 하나씩 모두 다 학습하는 것은 좀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또 나왔던 것이 Unified 혹은 Multi-Class Anomaly Detection입니다. 말 그대로 멀티클래스, 다수의 클래스를 하나의 모델로서 학습을 하자. 원래 이렇게 각 클래스별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개 클래스를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클래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를 학습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나 혹은 2개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니파이드 모델을 넘어서 컨티뉴얼 러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카타스트릭 포게팅을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론 혹은 연구가 전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은 무엇이냐라고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결국에는 이 컨티뉴얼 러닝은 이러한 카타스트릭 포게팅을 다루기 위한 알려진 방법 연구 배경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잘 잊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은 잘 학습하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태스크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또 뭐 태스크 인크리멘탈, 클래스 인크리멘탈로 나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넘어가 보자면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말하는 이 태스크는 저희가 보통 말하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뭐 어노멀리 디텍션 이런 식의 목적 지향성인 태스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관점에 있어서 첫 번째 학습한 데이터 클래스의 부분 집합, 두 번째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혹은 학습해야 되는 그 전체 데이터 클래스들의 부분 집합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1은 포유류 분류라고 하면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가 첫 번째 태스크이고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 전체 데이터 클래스의 부분 집합을 태스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스트 단계에서 강아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태스크 1인지 2인지 3인지 알려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냥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태스크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예측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태스크 아이덴티티 없이 바로 그냥 인식하고 분류하고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아웃풋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대체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태스크 아이덴티티가 유무에 있어서 또 방법론이 달라진다. 그리고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학습하고 과거의 것을 잘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스크 아이덴티티가 항상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스크 어그노스틱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에서 이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에 해당하는지 알 필요 없이 바로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그러니까 이상 탐지에서 continual learning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하나씩 짧게 보여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DNE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제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에서 Continual Learning을 도입한 것은 아직 DNE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조금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10개 정도 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DNE라는 이름의 연구는 이 Anomaly Detection에서 Continual Learning을 처음 접목한 조금 본격적으로 접목한 연구로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 자체는 좀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인 학습 프로세스는 노이즈를 가해가지고 그 노이즈를 어노멀리로 취급하고, 노이즈를 가하지 않은 것을 정상으로 취급해서 학습 모델이 이 정상성을 학습을 함과 동시에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프레젠테이션의 통계치를 저장을 해서 테스트 단계에서 통계치를 활용해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통계치를 가져와 가지고 그 이미지가 통계치에 맞춰서 인퍼런스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퍼런스 된 결과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딕션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자체는 수도 슈퍼비전을 이용한 이제 어노멀리 딕션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컨티뉴얼 러닝을 접목하기 위해서 일종의 메모리와 그리고 통계치를 저장해가지고 일종의 리플레이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테이션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방법론은 이제 UCAD라는 이름의 방법론으로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 본 연구 이제 본 연구에 바로 직전 연결되는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의 각 클래스별로 특징을 잘 학습을 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와 메모리 뱅크를 활용한 방법론으로 이제 각 태스크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태스크에 맞는 정보를 피처를 반영하기 위한 Continual Prompting 모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라는 것이 이제 물음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가지고 Structure Based Contrastive Learning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럭처는 무엇이냐?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제 주요한 영역들이 존재를 할 텐데 같은 영역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같은 스트럭처, 다른 영역에 존재를 하고 있다면 다른 스트럭처로 정의를 해가지고 같은 영역끼리는 가깝게, 다른 영역끼리는 멀도록 하는 것이 Structure Based Contrastive Learning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를 어떻게 인식하냐? 셈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셈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같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한 영역, 다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 간주해가지고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로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고 프롬프트는 해당 이미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잘 보존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논리지를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고 나중에 인퍼런스 과정에서 인퍼런스 이미지와 메모리 뱅크에 있는 논리지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연구까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연구는 먼저 어노멀리 디텍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불완전한 표현으로 완전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은 방지가 불가능하다.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도입을 하고 이를 도입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달리 비지도학습에서는 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프롬프트 학습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가 부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프롬프트가 다중모달 특징을 중복 및 보완 정보를 스스로 구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연구와 배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모듈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KPMK와 그리고 RSCL이라는 이름의 모듈로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인베딩과 혹은 리프레젠테이션 혹은 논리지라고 표현되는 이 인베딩을 어떻게 추출하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KPMK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KPMK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클래스의 정보를 보존하고 입력하는 추출하는 이 임베딩이 그 클래스에 특화된 임베딩으로 추출할수록 가이드하는 결국에는 학습 대상이 되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그 프롬프트에 학습을 시키는 목적 함수로 사용되는 이 RSCL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PMK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그 이 특징을 잘 추출하기 위해서 RSCL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프롬프트들을 이용해서 논리지와 그리고 메모리 뱅크를 구축한 다음 그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딕션을 수행한다. 라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입력 데이터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프롬프트를 찾기 위해서 쿼리 펑션을 통해서 쿼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이 VIT를 이용을 해서 VIT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쿼리와 그 메모리 뱅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키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키와 연결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가 그 클래스에 맞도록 추출되도록 이제 프롬프트가 인코더에 입력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코더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키와 프롬프트와 그리고 논리지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지와 아까 처음에 쿼리를 통해서 키를 찾았고 그 키와 연결되어 있는 논리지를 이용해서 이 특징과 논리지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론의 프로세스 자체는 사실 기존 연구인 UCAD와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이 Continual Prompting 모듈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백번에 같이 주입을 함으로써 입력 데이터로부터 클래스에 특화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뱅크와 비교를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한다.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자체는 기존 연구인 UCAD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키와 쿼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학습을 하냐, 그리고 어떤 인베딩을 사용하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키 쿼리 스텝으로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와 연결하기 위한 키를 학습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쿼리는 어떻게 만드냐? 되게 단순한데 입력 이미지로부터 이제 VIT에 사전 학습된 VIT의 다섯 번째 레이어에서 추출된 피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VIT에서 추출된 피처 맵을 쿼리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키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전체 학습 이미지에 대해서 쿼리 펑션을 통해서 피처 맵들을 모두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모든 피처 맵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이제 패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FPS 샘플링, Farthest Point 샘플링을 통해서 소수의 특징 벡터들만 선택을 하게 되고 이를 러너블 키의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러너블 키와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쿼리 피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쿼리 피처와 러너블 키 간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도록 혹은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노테이션 혹은 이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마 저자들이 좀 오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아마 좀 더 정확한 거에 있어서는 거리로 따지면 아그가 아니라 그냥 민 혹은 이제 유사도로 따진다고 하면 맥스라는 식으로 로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쿼리 피처와 러너블 키 간의 유사도가 최대화되도록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맞는 키가 인퍼런스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 태스크 키 쿼리 스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쿼리와 키는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픽스 튜닝을 통해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사전 훈련된 VIT에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롬프트의 가장 초기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가 토커나이징 돼가지고 이제 토큰들과 그 옆에 프롬프트를 같이 콘캣을 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텐션 웨이트들의 이 프롬프트들을 추가를 하는 방식인 프리픽스 튜닝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전 학습된 웨이트 프롬프트 그 VIT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 VIT의 원래 웨이트들을 모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옆에 프롬프트들을 하나씩 혹은 두 개씩 뭐 n 개씩 끼워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가 학습이 되게 원래 웨이트는 학습되지 않고 셀프 어텐션에 붙여준 프롬프트들이 학습하게 하는 방식인 프리픽스 튜닝을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 포뮬러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쿼리에 대한 웨이트, 키에 대한 웨이트, 밸류에 대한 웨이트가 있을 때, 이때 키에 대한 웨이트와 그리고 밸류에 대한 웨이트 옆에 프롬프트들을 각각 붙여준다. 이를 통해서 어텐션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어텐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왔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아닌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킨다. 이를 통해서 프롬프트가 해당 클래스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도록 한다. 라는 것이 이 태스크 어댑테이션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앞에 과정에서 조금 더 큰 범주에 있어서 어떻게 키를 만들고 그 키를 통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찾고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를 봤다면 조금 더 이번에는 딥하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어떤 인베딩을 쓸 것이냐 어떤 인베딩이 학습되게 할 것이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knowledge transfer stage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컴프렌시브한 피처를 얻기 위해서 이 크로스 모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를 융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였던 UCAD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정보만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결과적으로는 각 클래스별로 잘 분리되지 않은 특성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각 클래스별로 잘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이 모듈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자체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뭐 혹은 기존에 이제 비전 랭귀지 쪽을 좀 보시던 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미지 투 텍스트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이미지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특징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인코더로부터 임베딩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임베딩을 쿼리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미지의 임베딩을 키와 밸류로 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의 시각적 정보가 텍스트의 특징에 먼저 융합을 하게 되고 이미지 정보가 반영된 새로운 텍스트 임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텍스트 투 이미지 어텐션으로 하여가지고 이미지 특징을 쿼리가 되고 텍스트 특징을 키와 밸류로 하여서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 맥락이 풍부해진 텍스트 정보가 다시 이미지 특징이 융합을 되는 방식을 사용해서 최종적인 다중모달 특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텍스트 임베딩을 쿼리로 해서 임베딩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반대네요. 네, 이미지 투 텍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이미지를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이미지 투 텍스트가 먼저고요. 네, 여기는 맞네요. 이 설명이 반대로 뒤집혔네요. 이미지 투 텍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이미지를 함으로써 이미지에 텍스트 정보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 모듈의 핵심이고 그렇게 얻어진 멀티모달 논리지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노멀리 딕션을 수행을 하고 어떤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Refined Structure Bas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UCAD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refine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처럼 결국에는 기존에 제한되었던 그 UCAD에서 사용한 Structure Based Contrastive Learning을 조금 개선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이 Grounding Deno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그 말고도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 Region Level Contrast Loss로서 이제 이미지 내부만을 반영을 해서 이미지 자체만을 이용을 해서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클래스 정보를 학습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자체는 UCAD와 굉장히 동일하고 그라운딩 디노만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명확한 정확한 세그먼테이션을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사실 멀티모달 피처를 사용했다라는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리전 레벨 콘트라스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만을 이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크로스 모달 콘트라스트 로스에서는 이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도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내부 정보를 강화한 리전 레벨 콘트라스트 로스와 달리 이미지 특징에 텍스트 정보를 주입해가지고 조금 더 풍부하고 포괄한 특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로스 자체는 비전 랭귀지나 클립을 많이 보셨다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입력으로 사용되는 인배치에서 그 이미지들과 텍스트들 간의 유사도 혹은 이제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뭐 디스턴스 매트릭스 혹은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자기 쌍끼리는 포지티브 페어 그리고 다른 페어들끼리는 네거티브 페어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같은 페어끼리는 가깝게 다른 페어끼리는 멀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대체로 단위 클래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클립을 학습을 할 때는 이미지넷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배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게 되는데, 아까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 그런데 이 컨티뉴어 A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한 태스크에서 한 클래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할 때는 인배치 내에는 단위 클래스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페어를 간주를 하는 것이 사실상은 포지티브 페어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학습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성능이 좋아진다 라고만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와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태스크 키 쿼리 스텝에서는 이제 입력 이미지를 어떻게 쿼리로 바꾸고, 그 쿼리와 키를 어떻게 연결하고, 이때 키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태스크 어댑테이션은 이때 연결되어 있는 해당 클래스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모델에 사용을 하냐. 그리고 놀리지 트랜스퍼 스테이지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고 입력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만들어서 추출을 하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Refined Structure Based Contrastive Learning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프롬프트와 인베딩이 학습되도록 하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은 기존에 이제 제안되었던 UCAD와 많은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MVPEG AD와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했던 Unsupervised AD와 Continuous AD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메트릭으로는 AUROC와 AUPR 그리고 Continuous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Forgetting Measure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백본은 VIT와 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잘 비전과 랭귀지 모델이 얼라인 되어 있는 클립이나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런 언급은 따로 없이 그냥 VIT와 버트만 쓴다. 그리고 VIT가 어떤 버전인지, 어떤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반대로 버트는 어떤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시 없이 그대로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어서 이 프롬프트 메소드에 관련된 키 프롬프트 놀리지 사이즈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해서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서 사실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하듯이 항상 그렇듯 자신들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했던 DNA와 UCAD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픽셀 레벨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방법론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레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앞선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레더가 이제 아워스가 가장 큰 UCAD였나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능 차이가 조금 상당히 심하다. UNID 같은 경우는 아예 맞추지도 못하는, 레더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이제 뭐 스크류나 이제 투스 브러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픽셀 레벨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성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앞서 나타났던 결과는 조금은 다르게 RS가 그래도 주요 부분이 명확히 탐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핵심 모듈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RSCL, 그러니까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했을 때 성능 편차가 가장 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때문에 이 특징 표현을 정교화하고 연속 탐지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PMK 추가 역시 성능이 향상이 되었는데, 다중 모달 정보를 융합하여 포괄적인 지식 베이스 구축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RSCL 안에는 이 멀티모달을 사용하는 크로스 모달 컨트라스트 로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PMK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멀티모달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RSCL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그래서 이 실험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는 아직 논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길이에 따른 성능 결과도 보여주고 있는데 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보다 길어지면 불필요한 노이즈가 추가되거나 최적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본 연구는 이제 이상 탐지의 파복적 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이 다중모달 작업 표현 메모리 뱅크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 가능한 키와 프롬프트 그리고 멀티모달 논리지를 사용하는 이 KPMK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RSCL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방법론보다 풍부하고 압축적인 작업 표현 지식을 저장을 하고 새로운 작업에 대한 높은 탐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작업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멀티모달 논리지를 사용을 하고 아직 컨티뉴얼 AD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없어서 이 논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리뷰를 해봐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다만 이 리뷰를 진행을 하고 이 해당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이구나 아직 결과 정도로만 나온 연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논문 본문 곳곳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각 모듈을 왜 사용했는지, 목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 알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실험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조금 나중에 더 개선이 되어서 좀 잘 정리가 되면 좀 더 나은 연구가 되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Continual AD 관련된 연구가 계속해서 나옴으로써 조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